제본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제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무선 제본, 그리고 스프링, 양장 제본, 중철 제본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북모아에서 거의 특색 있게 내세우고 있는 제본 종류 중 하나가 누드 제본이라는 종류가 또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인 무선 제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표지가 싸지기 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무선 제본은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더미 옆면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 거칠어진 면에 제본용 풀을 칠해서 종이를 묶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책 등면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제본용 풀을 바른 부분입니다. 무선 제본은 가격이 저렴하고 또 속도가 빨라서 작업을 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무선 제본을 하는 제본소는 정말 많아서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용지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120g 이상의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책이 낱장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선 제본의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이렇게 책이 펼침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책이 이렇게 되면 필기를 해야 하는 학습서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접근성 때문에 무선 제본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무선 제본은 학습서 외에도 일반 단행본, 참고서, 보고서 등 다양한 출판물과 다양한 인쇄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스프링 제본인데요. 다른 샘플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프링 제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먼저 북모아에서 사용하는 종류는 트윈링 제본 방식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트윈링 방식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스프링 노트를 구매해 보시면 이 링 부분이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형식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와이어라고도 하고 돼지꼬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 스프링 방식보다는 이런 트윈링 방식이 조금 더 튼튼하고, 스케치북 중에서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스케치북들은 트윈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스프링 제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인더형이에요. 이건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요즘 유행하는 다꾸를 하실 때도 이렇게 열고 닫는 바인더형으로도 다이어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인더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구멍에 맞추어서 구멍을 뚫으셔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북모아에서는 와이어 방식만 빼고 나머지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터디 플래너를 제작을 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완성된 트윈링 방식으로도 플래너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달력을 만드실 때도 당연히 스프링 제본이 사용되고요. 일반 교재를 사용하실 때도, 교재를 제작하실 때도 스프링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스프링 제본 방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펼침성이 아주 좋은 제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펼쳐질 뿐만이 아니라 아예 뒤로 접을 수도 있죠. 이렇게 펼침성이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고, 종이의 두께나 책의 두께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제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프링 사이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들도 있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제본하시더라도 무리 없이 제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제본에도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필기할 때 불편해요. 맞습니다.
정말 여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쯤 가면은 스프링에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불편한 점이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수작업으로 이 스프링을 누르거나 끼우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다른 재본 방식들에 비해서 길고, 또 수작업이기 때문에 또 어떨까요? 힘들어요. 네, 힘들죠. 힘들면 어떻죠? 힘들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다른 재본 방식들보다 조금 더 비싸고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스프링 재본은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캘린더, 플래너, 교육 자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드로잉북과 스케치북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철 재본은 오래전부터 쓰이던 방식이지만 튼튼하고 또 잘 펼쳐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철 재본으로 재본을 했더라도 표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 붙는데요. 양장 재본부터 살펴보실까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양장 재본입니다. 양장 재본은 사철로 책을 재본을 한 상태로 겉표지에 하드커버가 씌워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이 단단하고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을 출판하실 때 양장 재본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무선으로 나왔던 책들이 많이 인기를 얻으면 양장으로 리커버를 내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양장 재본으로 되어 있고, 양장 재본은 거의 사철 재본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철 재본 방식으로 재본을 하고 커버를 하드 커버가 아니라 소프트 커버로 붙이실 수도 있는데요. 소프트 커버를 보시면 얇은 종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양장의 경우에는 하드보드지를 붙이기 때문에 전혀 휘어지지 않고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프트 커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지를 하지 않은 종이를 그냥 붙이는 거고요. 일반 서적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붙이게 되는 경우에는 잘 휘어지지는 않지만 이것도 단단한 합지 종이를 붙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 커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트들을 보시면 소프트 커버를 씌우고 사철 재본을 한 노트에 책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식은 누드 재본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누드 재본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이것은 바로 북모아에서 밀고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드 재본은 아까 보신 것처럼 책등이 노출되어 있는 재본 방식을 말합니다. 풀이 아주 얇게 발려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로 한번 엮은 후에 풀로도 칠하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로 엮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이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어느 페이지를 펼치셔도 180도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뒷면이 이렇게 보셨을 때 책등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펼쳐집니다. 이 누드 재본이 일반 양장 사철과 다른 점은 바로 책등 부분에 종이를 덧대지 않았기 때문에 펼침성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양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철 재본을 했어도 뒷부분 표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펼쳐지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누드 재본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펼쳐져서 필기를 할 때도 거리낌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책을 만드실 수 있겠죠. 책을 출판했는데 책등이 없어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어떻게 찾죠? 그리고 꼭 잘 펼쳐지면 좋겠는데 책등이 드러나는 건 싫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도 먼저 고민을 했었고, 북모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노트 중에 한 건인데요.
이 노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책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보시면 커버가 씌워져 있는 누드 제본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겉표지와 그것을 싸고 있는 커버는 동일하게 제작 가능하시고 원하신다면 다른 디자인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안에는 누드 제본으로 제본이 되어 있어서 누드 제본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거기에 이 커버라는 옵션을 더해서 커버를 씌웠을 때는 책꽂이에 꽂혀 있어도 잘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커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펼쳐진다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책을 원하신다면 누드 제본을, 잘 펼쳐지지만 일반적인 책의 형태를 원하신다면 누드 제본에 커버를 씌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드 제본으로는 일반적인 노트는 물론이고 특별한 단행본을 만드실 때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분들 걸리적거리지 않으시도록 드로잉북을 만드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철 제본은 모두 500부 이상 대량을 하실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었어요. 하지만 북모아에서는 소량으로도 사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와서 한 부부터도 사철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노트, 이 노트 한 권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나만의 드로잉 북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권부터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량으로 제작을 하셔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소량으로 제본하는 사철 제본 과정에 대해서는 그 기계를 저희가 찍어서 업로드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철 제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부 이상 대량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실로만 제본을 하는 방식이 생겨났어요. 이런 방식을 스티치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중철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 가운데를 미싱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미싱해서 책을 제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종이를 한 번에 제본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모아의 소량 사철 제본이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보완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철 제본인데요. 중철 제본은 이렇게 종이를 겹쳐두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제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페이지를 제본하지는 않고 가운데를 한 번만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펼침성이 좋습니다. 펼침성이 중요한 악보 제작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70g부터 300g까지 굉장히 다양한 폭의 종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제본 방식에 비해서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가운데 찍히는 철심일 텐데요. 이 철심 때문에 손 조금이라도 다쳐보시거나 아파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용하고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쓰기가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 스테이플러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는 케이스 인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중철 제본도 분명히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카탈로그, 품질 보증서, 매뉴얼 또는 이런 간단한 노트 등 페이지가 많지 않은 인쇄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제작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작하실 수 있어서 독립출판 또는 일러스트 작가님들이 굿즈로 많이 제작하시는 상품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거쳐서 제본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수많은 제본 방식들 중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에게 맞는 제본 형식을 잘 선택하셔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